자기도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쳐다봤어요. 쭉 쳐다봤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자기를 치면서 하는 말이 왜 쳐다봐? 였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뭐 같이 멱살을 잡고 한번 이렇게만 해도 폭행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일방적인 가해자,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턴은 폭행한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았고 키 190의 남자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전치 1주당 벌금 5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책정을 해서 벌금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났기 때문에 200만 원 벌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제 서로 합의만 하면 서로 벌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두드려 맞은 인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190의 남자가 인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절대 안 할 거야. 너 끝까지 이거 벌금 받게 하고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할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벌금 부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키 190의 남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자료가 1,000만 원이었고요. 자기가 치료받는다고 회사도 못 다녔고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입게 된 손해가 뭐 급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 1,000만 원, 치료비 해서 50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물론 키 190의 남자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방어를 했고요. 판결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을까요? 법원에서는 키 190의 남자로 하여금 인턴에게 배상해 주라고 한 금액은 49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작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했는데 490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판결 선고를 하면 판결 선고에 반드시 따라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소송 비용에 대해서 정해줍니다. 근데 2,500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이 채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한 청구의 5분의 4가 기각을 당한 거예요. 5분의 1만 기가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소송 비용의 5분의 4는 인턴이, 5분의 1은 키 190이 부담한다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키 190의 변호사는 인턴에 대해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변호사 배수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그러자 인용된 금액이 2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이 인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90에서 200만 원을 뺀 290만 원 정도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인턴이 실제로 그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했잖아요.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한 290만 원은 당연히 넘을 겁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자, 인턴은 그날 싸워서 엄청 맞고 직장도 그만두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결국 자기 손에 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 생명 신체의 어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인정이 되냐? 실제로 크게 인정이 안 돼요. 특히 법원에서는 내가 치료를 한다고 직장을 그만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여를 달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 그러면 통원 치료하면 되는 걸 가지고 본인이 직장 그만둔 거 본인이 그만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의 최대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살인범이 살인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어떤 유족에 대한 그 위자료가 최대 금액이 실무상 인정되는 거는 1억이에요. 1억. 죽어도 1억이에요. 근데 이런 4주 정도 됐을 때 그 위자료 금액은 아주 뭐 엽기적인 방법과 큰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 100, 200을 넘어가기 힘든 게 실제 실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 인턴의 경우에 수사 과정에서 5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받았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이거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기간 동안 자기 신경 써야죠. 되나 안 되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물론 자기가 맞은 거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복수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거를 이루려고 자기가 뭐 변호사 선임도 해보고 고소도 해보고 다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마이너스만 있었다 라는 것이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의 법적인 청구의 결론입니다. 야속한 결론이긴 한데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여러분 끝까지 법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한 시기에 가해자와 합의하시기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피해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합의하라는 말씀만 드리니까 이게 무슨 범죄 피해자를 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사건의 결론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합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 김 소장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사건에 감정을 넣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합의에 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